이번에는 야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야당이 서로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이념 정체성 논란을 벌이는데 김종인 국보위, 이승만 국부론 이래가지고 서로 지금 치고받고 있고 또 노무현 탄핵 참가 이래가지고 또 난립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싸움을 보면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우리가 조금 편안한 인터넷 방송이니까 우리끼리 좀 용어를 씁시다. 다이다이 1대1로 붙으면 다이다이에는 친노가 제일 세지 않겠습니까? 현피를 뜨면. 그렇죠. 어떻게 봐요? 네, 친노는 다른 개판 다 이기는데 친노가 취약한 데는 이제 통진당 종북 세력들한테 친노는 잡히고. 근데 종북은 박 대통령이 해결해 줬으니까 그렇습니까? 지금은 친노가 네, 제일 지금 세다 제일 봐야 되는 세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안철수 국민의당이 김종인 더민주 지금 선대위원장 곧 비대위원장까지 되고 이 문재인 이제 대표가 사퇴하면 형식적으로든 뭐 실질적으로든 어쨌든 이 최고 권력이 되는데 선거 때까지 이 국보위에 참여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더민주 쪽에서는 국민의당의 이 뭡니까 이 한상진 그러니까 창당 준비위원장이 또 이 이승만을 국부라고 했다 해서 또 뭐 강주가 시끄럽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그 이야기를 4.19 묘소에 가서 했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니까 안철수 당에서는 개인의 입장이다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당이 입장이 뭐라고 봅니까? 아니 이게 사실 이 방송을 하려고 제가 지금 주제를 제안했는데 안철수 입장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여쭤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없더만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한상진 위원장의 주장은 단순해요. 이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건국을 이승만 대통령이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높이 평가해서 국부가 아니라 국가의 아버지,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 그냥 객관적인 단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면은 조지 워싱턴부터 해가지고 저기 퀸스 아담스부터 뭐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정말 잘못한 거 많아요. 하나 따지면은 조지 워싱턴은 그 노예를 한 2,000명 데리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대통령 그만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당시 백악관 직원이 한 15명밖에 안 됐어요. 자기 돈 쓰면서 일했거든요. 집에 가면 노예 2,000명 부리는데 내가 내 돈 쓰면서 왜 15명 있냐? 그래서 노예제를 계속 끝까지 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고 그 알렉산더 해밀턴인가 재무장관 했더니 그분도 이제 건국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분은 싸움 나가지고 결투하다 죽었어요. 결투를 해가지고 여자 문제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결투하다. 그래도 다 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단어란 거죠. 그 사람이 잘못하든 뭐했든 건국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상진 위원장의 발언은 그 발언이거든요. 그 벤 대표는 고상하게 미국의 정치인들, 고대 정치인들까지 끌어넣는데 저는 저 청진동 해장국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저기 위에 이 상관이 청진동 해장국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이름이 원조 청진동 해장국집이래요. 그 전부 원조된대요 하니까 우리 집이 진짜 창업자인데 전부 뒤에 생긴 사람들이 원조라고 붙인다 이러면서 붕괴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식당에 제일 먼저 열은 사람은 창업자, 나라를 제일 먼저 열은 사람은 국부론, 뭐 개국자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부라고 한 거죠. 그걸 갖고 지금 저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아까 뉴스와이드 빅5 MBN의 방송에서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의 생각이 뭔지 안철수 의원도 모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상진 씨를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실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냥 못 먹어도 고라고 그래 국부 맞다 하고 밀고 가는 게 그나마 이승만을 국부로 생각하는 중도 보수 우파 뭐 이런 사람들은 표라도 얻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국부라는데 한쪽에서는 개인 생각이 돼버리면 그러면 아니 이거는 국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더 쉬운 게요. 이승만 대통령 경우는 지금 좌우에서의 논쟁을 보면은 1948년이 건국이냐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냐 가지고 논쟁이 붙는단 말이죠. 뭐 제가 볼 때 논쟁의 가치도 없지만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 그 논쟁에 끼 문제잖아요. 왜냐하면은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때도 대통령이었고 48년 건국 때도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건국의 아버지인 겁니다. 어떤 기준 갖다 내도. 그러면 그냥 쿨하게 건국의 공로자 아니냐? 그럼 건국의 공로자로서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저 윤보선 2대 대통령도 건국할 때 서울시장을 했었고 지금 민주당을 건국한 이제 더민주 그 전신이 민주당 건국한 창당한 신익희 국회의장, 뭐 조병업 경무장 다 건국의 아버지거든요.
그게 좀 멋있게 그렇게 쭉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여러 명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창당한 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개인 의견하고 제껴버리고 그 다음날 백범 김구 선생 참배하러 갔나요? 표창공원에 갔죠. 이거는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의원한테 하나 좀 조언을 드리면 그냥 자빠졌을 때는 한쪽으로 자빠지면 50%라도 건지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건 25%도 못 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언이든 뭐든 국부론이 나왔으면 그래 우리가 이념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그래도 나라를 세운 사람을 국부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다고 본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래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광주 호남의 이 정서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호남표 또 잡으려고. 예. 그렇다고 뭐 지금 호남표가 뭐 많이 올라갔습니까? 더민주의 일부러 조사에서는 역전되고 비슷하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거를 욕을 먹으니까 김구 선생을 참배하러 간다는 건 정말 무식한 짓이에요. 그거는 임시정부 때부터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 동지관계고 형아우 사이입니다. 형아우 사이고 김구 선생이 저 북한하고의 그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 동지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지금 임시정부가 건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했다니까 이승만 정부하고. 근데 그거를 이승만 띄운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 참배 가고 이 두 분을 대립 갈등으로 간다? 아 정말 한심한 수준이죠. 저거. 아, 그것도 베니제 대표가 잘 알겠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탄핵. 탄핵이 있었어요. 김종인 지금 저 선대위 민주당 때. 예, 민주당 때 탄핵에 참가했다는데 근데 이건 이제 이야기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시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탄핵이 문제가 된 게 언젠가 하면 2004년 총선 한 달 전인 2004년 3월 12일인가 탄핵이 걸렸죠. 3월 11일 날 걸렸습니다. 11일 날 걸렸죠. 자, 그때 탄핵이 걸렸는데 김종인 씨는 2004년 4월 달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에 입당을 했죠. 네. 의원이 됐죠. 비례대표로. 그래서 이 탄핵 논란을 가지고 지금 김종인 씨는 탄핵을 주도했다. 조순행과 같이. 이렇게 이제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 친노래 불구 대천의 원수인 탄핵 주도자가 어떻게 지금 문재인이 영입한 더민주의 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국민의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또 이 더민주에서는 어떻게 나갔는가 하면 지금 더민주로 간 과거에 과기부 장관을 했던 김영한 네. 치과의사고 시인이고 좀 고상하신 분이죠. 이분이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탄핵에 총대를 맸던 사람이다. 그 당시 최고위원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겸 대변인으로 탄핵의 총대를 맨 분이죠. 맞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적어도 의원은 아니었지만은 국민의당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국민의당의 중요한 의원이다. 이렇게 아니 근데 이 문제로 싸우면요, 내가 둘 다 한심한데 그럼 추미애 지금 더 문재인 당의 최고위원한 사람. 그분이 그 당시 탄핵 때 최고위원이고 탄핵 문을 썼어요. 추미애 씨가. 박상천 이제 돌아가신 박상천 전 나중에 그것 때문에 추미애 의원이 삼보일배하고 고생 엄청 했죠. 아니 그분 한두 명이 아니죠. 그때 탄핵한 사람. 그러니까 양쪽이 누가 탄핵했냐 싸우고 야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흘러간 정치인들은 흘러간 과거 족보를 따지면 서로가 총을 갖다가 다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닫고 저기 어디 목욕탕 하나 정해갖고 저기 목욕하고 놓으면 오늘부터 우리는 그냥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서로 간에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족보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 어차피 개족보입니다. 야, 이제 그 논쟁까지 들어간다. 난 탄핵 기사는 오늘 못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국부론 가지고 하고 탄핵 가지고, 근데 탄핵도 정말 한심한 게 탄핵은 잘한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여 가지고 우리가 주도했다고 싸워야 되는데 니네가 주도했다고 지금 싸우고 있나 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친노가 급해가지고 탈당 열풍을 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김종인 씨와 박영선 정운찬 간에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제가 오늘 또 하나 푸는데 제가 또 김종인 씨하고 한때 차를 자주 마시던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청와대 경제수석을 할 때 정운찬 씨가 서울대 교수를 할 때 김종인 씨 경제 또 이렇게 브레인 역할을 했어요. 또 김종인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재벌 뭐 이 위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대 아닙니까? 경제 민주화. 그런데 지금 더민주에서 가장 그런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박영선 의원이라서 평소에 이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잘 아는 사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김종인 씨 이야기가 나오다가 총리가 정운찬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정운참도 좀 서먹해지고 이랬고 또 물밑으로는 박영선과 김종인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오늘 박영선 의원이 이제 더민주에 잔류하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탈당 행렬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막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의원은 이 자신 어쨌든 뭐 김종인 의원이 탄핵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탄핵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것은 사실이고 본인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있어요. 조순영 대표가 이제 탄핵의 제1주역은 조순영 대표인데 조순영 대표가 영입. 그리고 또 변 대표 좋아하는 김경재 의원도 또 탄핵에 거기는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뭐 사과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때 하나갑 대표가 저를 저기 가든 호텔에서 만나자더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적극하십시오. 네 그랬죠. 그때 하나갑 씨도 거기 있었어요. 그죠? 나머지 탄핵 주도한 사람 예를 들면 추미애라든지 김영하는 막 사과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김경재 씨하고 조순영 씨는 지금까지도 잘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럼요. 사람이 뭐 잘했든 잘못했든 한번 질렀으면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야지 사과하고 그러면. 근데 그 안철수 당 그 사람들 그러면은 탄핵까지 공격을 하면은 지금 친이계 영입한다고 지금 김영하 씨가 그러는데 친이계는 탄핵 다 참여했죠 그때.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자들을 적극 영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실용주의자는 사람들은 박형준 씨부터 해가지고 다 탄핵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 전체가 다. 남경필까지도 다 탄핵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 있던 탄핵 참가자들은 괜찮고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같은 집이다가 갈라선 쪽에 있던 탄핵 참가자들은 안 된다라는 논리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또 그렇습니다. 김종인 씨가 국보위에 전문위원으로 참가하고 그 공으로 이제 이 전국구 의원을 했다. 또 이걸 그거는 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건 거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당이 어떤 당이에요? 아직까지도 지금 박근혜 정부를 군사 정권의 후예라고 뭐 떠들고 있는데 그 신군부 정권에서 국보위에 참여하고 그 민정당으로부터 2번의 이 비례대표 의원을 받은 그거 그냥 넘어가겠다? 그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친노 입장에서. 또 그건 안 걸대. 친노가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그랬어요? 국민의당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친노가 왜 그럽니까? 자기들이 데려다 왔는데. 심지어 정청래 의원조차도 웰컴! 김종인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건 걸만하고, 친노는 거기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을. 지금 김종인 씨가 n분의 1로 들어온 게 아니라 총선 전권 다 잡았다면서요. 그럼 자기 당의 아버지인데, 남의 당의 그 딸에 대해서는 지금 독재자의 후예라 그러고, 자기 당의 아버지가 그 전두환 정권 때 해먹은 거는 잘했다 박수친다. 지금 완전히 저건 지금 이율 배반이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최고위원 사퇴를 결의를 했습니다 어제. 김종인을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이제 모든 비대위, 선대위가 비대위다. 왜냐면 선대위는 선거 조직이고 비대위는 정권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대위 앤드 비대위예요. 여기에 넘겨주기로 당무위에서 결의하면 25일 날, 내주 월요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정청래 최고를 비롯한 문재인 대표까지 다 사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정리됐나요? 저 당이 아마 혁신위에서 마지막에 안철수 혁신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부정부패로 기소만 되면 이제 제명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김종인 씨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살다 온 사람이거든요. 동아은행 관련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오늘 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죠. 당시에 이 비자금을 청와대에서 뭐 출마자들한테 나눠주는데 자기를 거쳐간 부분을 당했다. 이런데 이제 그 부분에 또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김종인 씨가 이 노태우 대통령에서 YS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YS가 이제 저거 한번 되면 손 한번 본다 이래 됐는데 뭐 또 다른 혹자들은 이게 뭐 가설입니다. 김종인 씨가 더 큰 욕심이 그때 좀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를 대가로 어쨌다 저쨌다 하는 건데 문제는 김종인 씨는 본인이 출마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선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만 하지.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마는 안 한 걸로 정리가 됐나요? 그 출마는 안 하겠죠. 그분이 출마 안 하실 분이 아닌데 지금 비례만 4번 하신 분인데 비례 5번에 도전하시. 아니 출마 안 하면은 김종인 씨가 들어가서 얼굴 마담하고 그냥 나간다고. 나도 그렇게 하실 분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쇼한다고 한명숙 씨 그러니까 선거법하고 정당법에 의해서 이른바 실형을 받으면은 정당 생활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씨는 대법원에서 실형 떨어진 순간에 자동 탈당인데 이미 탈당된 사람을 문재인 씨가 쇼한다고 탈당을 요청했습니다. 쇼까지 한 사람인데 그럼 김종인 씨는 당연히 그 기준으로 입당하면 안 되는 거지. 입당하면 이분 어쨌든 뭐 억울하니만이 실형을 가서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인데 이거 정리 지금 그거 해명을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 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친노가
이번에 오죽 그냥 뚝이 새기 시작하니까 다급했으면 이 뚝을 막을 사람이 누군가 하다가 김종인 씨를 데려와야 박영선도 정리되고 정운찬도 정리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친노 중에 그렇게 이 뭡니까 이게 뭐 이 옥이냐 석이냐를 가리는데 제일 앞장서선 사람이 이빨이 제일 세신 분이 누굽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아닙니까? 이분이 조용하다는 거는 친노끼리 합의가 다 된 거죠. 자, 우리 이번에는 족보 따지지 말고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뭐 족보가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데려다 놓고 위기를 좀 넘기고 보자. 이렇게 합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친노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념도 없는 사람들. 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친노는 매우 실용주의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상돈 씨가 비대위원장 들어올 때 왜 막았습니까? 이분은 국보에도 참여 안 했고 뇌물 먹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쫓아내더니 국보위 출신에 뇌물죄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을 이제 모시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지금하고 달랐죠. 그때는 박영선 씨가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할 텐데 박영선 체제를 빨리 끌어내라 버리고 그러니까 박영선 체제가 김한길 안철수가 대표를 하다가 둘이 다 쫓겨난 다음에 원내대표만 있다가 박영선 씨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상돈 씨를 세워가지고 비대위원장을 시키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선이를 빨리 끌어내라 버리고 문재인이 다시 당 대표로 가야 되는데 그 갑자기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니까 안 된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급해가 죽을 판인데 이걸 갖다 막자 싶어서 박영선이 나가면 끝이다 싶어서 막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정치는 원칙이라는 것은 그때 달라요 아니겠어요? 어젠가 그 자막 그 채널A 자막인가 나왔다는데 김종인 씨가 이제 친노가 간섭하면 그만두겠다고 이제 또 공갈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친노는 두 개의 약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국보위 출신하고 뇌물하고. 그래서 만약에 김종인 씨가 친노의 의사대로 안 따라주면은 바로 그때만 정청래 씨가 나갈 겁니다. 그때 이제 국보위 공격하고 뇌물죄 공격하고.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또 워낙 노련한 사람이어가지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미리 칼 탁탁탁 찍어놓고 있는 거고. 하여튼 그 싸움이 정말 가관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첫 게임이 그걸 거예요. 아마 노영민 의원이나 신기남 의원을 김종인 씨가 친노 척결 한다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저거 척결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바로 국보위 들고 나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 걸 보고 김종인 씨가 적당히 그냥 이렇게 가느냐 안 그러면 자기 말대로 진짜 정권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냐가 그 두 사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면 돼요. 그럼 고민할 거 없고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김종인 씨가 이 칼라가 굉장히 독특한 칼라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더민주에 항상 뒤에서 뭔가를 압력을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동교동 자장들인데 싹 다 절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민주에는 지금 자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아마 다음 대선까지 이번 비대위 선대위가 끝나면 더민주에 이제 권노갑 씨가 하던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아마 뒤에서는 이해찬 씨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겠네요. 이해찬 씨가 잡고 있어가지고 컨트롤 하는데 김종인 씨는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분 개성 강하죠. 네. 자, 오늘 그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서로 이렇게 때가 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둘 다 목욕탕에 가야 될 당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